예,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30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30조 1. 주야간보호기간은 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 항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이게 뭐 체조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매일 해줘야 되는 거, 뭐 적절한 운동 이런 거 프로그램 짜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돼요. 예. 정기적으로 사회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맞춤형 가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바로 그 우리 이제 주야간보호가 해야만 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사회적 훈련 나와야 돼요. 뭐 반기든 분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근데 보통 이제 그 은행 가시고 이런 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나 뭐 아니면 뭐 물건 사러 간다, 시장 간다든가. 시장 가가지고 뭐 어르신들 한 번씩 저도 시장에 같이 따라가는데 시장 가가지고 이제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고 뭐 실 사돌라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실 사돌라, 밤 사돌라 뭐 같이 가가지고 약 같은 것도 이제 뭐 같이 사러 가시고요.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문서로 만드시면 돼요. 그냥 예. 문서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문서로 만들어 놔야지 뭐 모니터링이나 평가에서 또 좋으니까 요걸 했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증거가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가 이제 6개월이죠. 예. 1년에 6개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매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예. 예. 반기에 한 번은 이제 가족들이 요것도 이제 예전에 맞춤형 그 내용에 맞춤형 가산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조건이었어요. 이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업무 내용에 이제 그냥 들어왔는 게 주간보호 오면은 이제 항상 해야 된다. 반기에 한 번씩은 그냥 맞춤형 가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반기에 한 번은 내방 하셔야 된다. 가족들 지금 요즘은 이제 그렇게 좀 못하죠. 예. 빨리 그날이 와야 될 건데 참 이게 언제 끝날런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이 한 번에 이제 반기에 한 번 오셔야 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뭐 아니면 뭐 그 어버이날 이런 날 이제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시고 후반기에는 뭐 크리스마스 날이나 뭐 그래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생일날, 생신날 이래 하셔도 되고 뭐 명절 전에 후로 뭐 한 번씩 이벤트처럼 그래 하셔도 됩니다. 주야간보호기간은 8시부터 22시까지 표준급여 제공 시간으로 하되 기간의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8시부터 이제 22시까지 돼 있어요. 원래는 이용하는 게 표준급여 제공 시간인데 그 앞으로 해도 되고 그 뒤로도 해도 돼요. 24시까지 뭐 가긴 가는데 24시 이후에는 보호자를 보호하여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제일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이제 그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고 환수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재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은 재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그 공단에 많이 지적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보호 하시는 분들 그냥 같이 모르고 재우는 경우도 있고 재우고 있다가 다음날 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그 또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한 며칠 그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갖고 뭐 그 단기보 방은 없는데 예를 들어갖고 단기보호 하시는데 아니면 단기보호 안 하시거나 단기보호 하시려면 뭐 이제 베드가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시설하고 이제 주간보호만 하는데
가족들이 어디 가버렸어. 여행 간다고 좀 봐주면 안 되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원장님들이 뭐 그냥 그래 있다 그래 뭐 봐주지 뭐 직원들도 있고 밤에 이러니까 뭐 봐주지 뭐 이랬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적발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다완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설에는 사람이 다 차 있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근데 이게 그럼 초과돼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쪽에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도 때리고 이쪽에도 때리고 같이 때려버리는 게 그냥. 다 매겨버리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장 조심히 보시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적발이 많이 되니까, 절대 이제 수급자 어르신을 재워서는 아니 된다. 주간보호에서 단기보호 등록해가 뭐 거기 있는 건 괜찮지만은 등록 안 하고 거기 하면 주간보호로 보기 때문에 적발되면 같이 때려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야간보호 기간에 영양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이건 영양사가 있는 이제 식단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된다고 카드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이제 뭐 당뇨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여 뭐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시면 돼요. 이제 영양사가 주는 식단으로서는 이제 인정으로 본다 하더라고요. 여기. 주야간 보호 기간은 수급자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급자 연속으로 다음 날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급여 제공지에 아까 급여 제공지 보셨죠? 급여 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써야 한다. 기재해야 한다. 어르신들 뭐 만약에 눈 막 엄청 와가지고 뭐 요양원에 고립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도 마찬가지죠. 주야간 보호에 이제 왔는데 그날 막 눈이 갑자기 너무 오고 뭐 아니면 뭐 지진이라든지 뭐 집에 못 가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보호하여도 된다. 근데 그 사유를 내용에 적어야 된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사실 인정 안 하니까, 집에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천재지변밖에 안 된다고 그거 보시면 돼요. 24시간 있을 수 있는 게. 주야간 보호 기간에 1에서 4등급 치매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주에 3회 이상 월 12회 이상은 제공을 해야 된다. 1에서 4등급요. 5등급은 또 달라요. 그 밑에, 요 밑에 있는데, 4등급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최소한 주 3회, 월 12회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야간 보호 기간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주야간 보호를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5등급 수급자는 이제 올 때마다, 여기 이용할 때마다죠. 이용할 때마다 하셔야 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제 5등급은 그렇다. 매일 오실 때마다. 프로그램 관리자나 이제 제공자가 있어야 돼요. 치매 교육을 받은.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밑에 가면 나옵니다. 제5항 6항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17조 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 제1항에 따른 외부 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 5항 및 6항,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 거기에 따라서 제공자가 있어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외부 강사가 이제 교육받으신 분 되고요. 그래 되는데,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속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센터에 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교육받은 사람이. 그러면 근데 5등급 어르신이 토요일 10일까지 나와. 그럼 나도 토요일 10일까지 있어야지 그게 인정돼요.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른데, 요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아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야지만이 그 5등급 어르신 받을 수 있다. 또는 관리자 또는 제공자가 있어야지만
5등급 어르신이 그날에 나올 수 있어요. 그 5등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있는 그날에 5등급 어르신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31조 급여 수가죠. 많이 보셨죠? 예. 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시간씩 이래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8시간 하고 9시간 59분 하고 이 수가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9시간 59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잘 없어요. 그냥 10시간 하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수가로 이제 우린 그 여기에 맞춰서 이제 돈이 그 비용이 청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2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0조 사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게 아까 그 내용입니다. 적은 경우, 예.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 일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닙니다. 환수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환수된다는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치어지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천재지면 부분, 이게 천재지면이죠. 예. 이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목욕급여를 병행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 비용만 산정한다. 이게 방문요양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 기관에서 만약에 다른 방문목욕기관이 있는데 이 어르신 A라는 주야간보호센터에 오시고 다른 센터, 여기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센터랑 다른 센터에 방문목욕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방문목욕 그 급여를 제공받으시잖아요. 물론 이 주야간보호가 끝나거나 아니면 시작 전이겠죠. 그때를 하면은 이게 둘 다 산정이 되는데, 우리가 같은 센터 안에 이제 주야간보호와 이제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병선하는 센터에서는 이 급여를 둘 다 이용하셨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안 했는 걸로 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관 입장에서는 아마 적자가 나겠죠. 예. 여기에 대한 손해가 조금 있겠죠.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가시고, 내가 만약 이 어르신이 정말로 방목욕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다른 센터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주야간보호에서 목욕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예. 참 주야간보호 급여 계약 후 해당 월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 비용, 미용일 급여 비용이라고 한다. 이게 미용일수죠. 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야간보호 기간 수급자 미용의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미용일수 쓰시면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쓰셔야 돼요. 이 내용을 뭐 왜 안 왔는지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셔야 돼요. 어디 가신 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급여를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0월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급여 계약 통보서가 아닙니다. 예.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된 해당 월 전문월 말일까지 공단의 급여 계약 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예. 요거 우리 그 종사자표 보시면서 봤죠? 근데 한번 더 볼게요. 예.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에서의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제 만약에 그 어르신이 이제 뒤에 날이 빨간 날이 토요일요일이야. 토요일요일 토요일요일 같은 경우에 뒤에 만약에 이제 그걸 해놨다 하더라도 미용일수 쓸 수 없어요. 토요일요일은 평일만 돼요. 평일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일에만 그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야간보호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시 미용일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를 또 강조해야 돼요. 기억을 못 하세요. 보호자분들이. 수급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이제
니가 사람 안 나왔는데 돈 내놔라 하노. 이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꼭 사전 안내를 한 몇 번 하셔야 돼요. 사실 강조해가지고 요 부분만 돈이 있으니까, 돈이 걸린 문제니까. 예. 얼마 안 되더라도 돈이 걸린 문제니까 사람들이 뭐 왜 내야 되노 이렇게 하고 이렇게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사망의 주야간보 미용일 급여 비용 산정 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주야간보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그 미용일 요때 다른 이제 급여가 다른 재가 급여입니다. 시설 급여가 아닌. 예. 재가 급여를 만약 미용일 수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 주간보에 안 나오셨잖아요. 다른 재가 급여는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비용 산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뭐 방문 요양하고 병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런 거에 부분에서 이제 아시면 되고요. 예. 3시간 미만 급여 제공에 대해서는 31주 4라 1에 80%를 산정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 갖고요. 1시간 하시잖아요. 여기 1시간 하셨다 하고 하면 이거 수가표에 없는데 이렇잖아요. 그럼 요 수가, 요 제일 작은 수가 있잖아요.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예. 요 수가를 3시간 밑으로 하면은 요 수가의 80%. 만약에 1등급 이용하셨다고 하면 요 35,030원에 80%를 적용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30조 제5항 6항의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씩 6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인지 프로그램을. 예,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60분 이상. 예.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받은 수급자가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예. 요 가산한 거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 기간에 장은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 관리자 및 해당 전문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기관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관리자 및 해당 치매 전문 요양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예. 제7항을 충족하더라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한 프로그램 관리자가 각 후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제5 및 6호에 따라 겸직하는 시설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많이 보셨죠? 그게 뭐 인력 기준인데 이게 겸직하는 분 있잖아요. 방문여행에 뭐 이렇게 겸직하는 시설장은 안 된다. 그 가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면. 그리고 주야간보호 기간에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시설장. 주야간보호 기간에 정원이 20인이 넘는 시설장이 이제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면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동일 부지 내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야간보호 기간 또 단기보호 기간 또는 시설급여 기간이 동일한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 와 기간 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 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일 부지에서는 예를 들어 오늘 뭐 주야간보호하고 단기보호를 한다 그래도 하나의 급여만 비용이 산정돼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수가를 마음대로 쓰는 하여튼 옛날에 부정이 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동일 부지 내에서도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뭐 복수의 주간보호, 단기보호 여기서도 또는 시설기관이 동일한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급여 비용을 하나의 급여만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이제 동일 부지 내 동일 대표자, 뭐 기간 기호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없다. 하나만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것도 이제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또 못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 부정수급이죠 그게. 예. 부정수급이라서 그건 얘기 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30조 제30조 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체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한테 이제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은 이제 60분 한다고 60분 이상 해라 했잖아요. 예. 이걸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그날 급여 비용을 산정을 안 해. 환수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알게 되면, 적발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등급은 매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일 안 했으면은 그것도 적발돼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인지활동 5등급은 무조건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무조건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제외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할 수 없었다는 입증 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하나.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했는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다만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용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공단에도 올리고 워크넷에도 올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올려놨던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제시해야지만이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 이제 특례죠. 이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정하지 않는 걸 않는다. 그게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산정해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이 급여 천재지면 어디든지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천재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33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야간보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비용 가산을 산정하여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8시 이후에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 비용 20%를 가산한다. 요 20% 가산하는 거는 이 가산편에서 보셨죠? 예. 세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 가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공식이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뭐 어려워하시고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세부사항 7조에 있는데 총 급여 제공 시간이 780분이에요. 780분의 급여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13시간 이제 아니다 638 예. 13시간이에요. 13시간을 이제 제공했네요. 예.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22시까지 이제 제공하는 걸로 하잖아요. 24시까지 했는 경우인데도 24시까지 실제로 했는데 22시까지 제공하니까 이 가산에 대한 적용을 22시까지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만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8시에서 22시 요 부분만 가산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뒤에 2시간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물론 급여 비용은 있는데 어차피 12시간 이상은 똑같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 240분에 대해서만 가산에 적용이 받아요. 그러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20%니까 0.2 여기 이제 고시에 보면 20%라고 돼 있죠. 예. 0.2 곱하기 240분 요 적용했는 넘어갔는 요 시간만 보는 거죠. 240분만. 그리고 나누기 총급여 시간 요렇게 해서 이제 급여 비용과 수가 고시에 31조 보셨죠? 예. 그 비용에 요렇게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가산 공식. 요 이제 18시 이후에 가산이 붙는 그 금액에 대한 가산 공식이에요. 인력 가산 그 공식이 아니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급여 비용이 시간이 넘었을 때 그 가산을 비용 적용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적용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20% 가산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삭제됐는데 토요일 가산 참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예. 토요일 가산 없어진 거 그겁니다. 예.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제 제31조 제1항에 따른 표에 따른 급여 비용을 30% 가산한다.
이제 이 공휴일에는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예. 일요일, 공휴일 이제 일요일 들어가니까 공휴일은 그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예, 공단 이사장이 항상 정하시죠. 예. 그리고 34조, 예. 이동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주야간 급여 이동 서비스 등 주야간 급여의 이동 서비스 비용은 주야간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하여튼 지자체에 신고된 차량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 신고된 차량으로 하지 않으시면 이제 급여를 산정받을 서비스 비용을, 이동 서비스 비용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 꼭 신고된 차량으로만 해야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거주지, 실거주를 바꿨죠. 원래는 거주지였는데, 예. 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다. 최단거리 요거는 이제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한번 그 거리로 한번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소 치시면 이제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최단거리예요. 그 최단거리로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돼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동 서비스를 하려면 그 실거주지를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 전송해가지고 전자문서로 해요. 그것도 이제 이게 하는 게 여기 이제 이동 서비스 신청 중단 절차 요 내용 있죠. 세부사항 8조에 보면, 예. 고의 34조 5항에 따라 이동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기관 이동 서비스 비용 지급할 경우 공단의 별지 제18호 서식, 제18호 서식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18호 서식. 많이 내려왔네요. 예,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전자문서로 교환이 됩니다. 전자문서로 하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신청하면, 거기서 이제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하면 공단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이제 그 내용이 요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요거 이제 우리가 출력해가 나중에 뽑아 놓으셔야 돼요. 예. 나중에 그 뽑아 놓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예. 다시 8조 한번 가볼게요. 8조. 주야간보호기관의 수급자의 급여 이용 종료 실거주지 변경 내 사유로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이제 변경이 있으면은 그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공단에다 보내면은 요것도 이제 중단 변경 신고 이제 19서식 있어요. 19서식도 한번 보러 갈까요? 예. 19서식. 이 세부사항이 다 있어요. 그 세부사항이 다 있으니까 세부사항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전자문서니까 어차피, 예,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 일하면서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하시는 게 이해가 빨라요. 지금 그냥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시 8조로 가겠습니다. 예, 공단은 중단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이제 7일 이내에 하라. 자, 공단에서 7일 이내로 이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예. 그리고 25소식에 따라서, 예. 공단 주야간보호기관이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비용 중단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25.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통과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뭐 중단 변경되면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날로부터 중단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중단일은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그게 한마디로 서비스 하는 날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동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별로 1일 1회에 하나에 한정하되 동일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이용 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기간별로 이동거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그 기간 두 군데를 이용하시잖아요. 만약에 동일한 날에 이제 두 군데를 이용하시면은 그 주야간보호 기간하고 기간 사이 각각 이루어진 거리 그 기준에 이제 해당 금액으로 이제 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적용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이동서비스 제공급 제별지제 22호 서식에 죄송합니다. 말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제 2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 22호 서식도 한번 보러 갈게요. 22호 서식. 여기 있죠. 이동 서비스 일지입니다.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별지라는 게 이거 여기다가 뭐 키로수 적고 이러던데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비구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항상 작성하셔야 돼요. 매일 차량하고 운전자 확인자하고 차량 종류, 차량 번호 이렇게 다 등록된 걸로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요걸 작성하셔야 된다. 별지제 22호 서식 요거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게 작성 안 하면 이게 없으면은 환수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돈이 적어놔놓으니까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이제 작성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8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항 구조요.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방법. 고시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일지에 작성 보관한다. 23호 서식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23호 서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욕하는 거 요렇게 나눠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작성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 뭐 어렵진 않겠죠. 이게 왜 성명 직종이 2명이냐 하면은 목욕은 2명이서 해요. 목욕은 2명이서 하고 왜냐면 낙상 때문에 그래요. 낙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4번밖에 월에 4번밖에 책정 안 되거든요. 3,000원 줘야 3,000원. 요 서식으로 한다. 요거 하고 구조 10조 삭제 11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방법 등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방문 요약이니까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 다시 고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4호 서식에 이제 방문 요약 하시는 분들 자주 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24호 서식을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얘기가 많은데 원래는 적는 게 맞아요. 사실 적는 게 맞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6,000원 가산을 하냐 안 하냐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24호 서식 이건 이제 방문 요약 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간보호에서 이제 이걸 작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고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11조 넘어가고 잠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은 요까지 한번 보시고요. 요까지 이제 세부사항은 이제 10조 9조까지 보시고요. 이 고시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비용이 얼마 되냐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주요 뭐 제 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이제 830 이것도 줄었어요. 예전에는 또 한 2,000원 이렇게 되고 했는데 줄었어요. 그 주간보가 자꾸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줄여버리더라고. 토요일 가산도 없애버리고 뭐. 그렇죠. 그럼 돈이 좀 많이 줄겠죠.
이동 서비스 비용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예. 수급자가 이동 서비스 편도만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표에다 50%를 산정한다. 요거에 이제 1부터 4까지 요거에 편도만 이용하실 경우에는 50%만 여기서 또 반을 깎아요. 얼마 안 되는데 또 반을 깎네요. 예. 편도만 이용하시면 왕복은 이제 저만이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이동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에 신청에 따라 산정하고 그 비용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제 우리가 공단에 청구해가 받아야 되지 뭐 수급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장기간 기간 이동 서비스 제공한 경우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아까 그 보여드린 거 있죠. 예. 그 이동 서비스 일지, 예. 그거 작성해야 놔둬야 된다. 이제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중단 절차 및 일지 작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세부 사항이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세부 사항이에요. 예. 이 목욕 가산, 아까 목욕 그 가산 일지 보셨죠? 그거 작성하셔야지 이제 목욕 가산도 할 수 있어요. 주야간 보호 기관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해 3,000원을 가산한다. 주에 한 번밖에 못해요. 가산되는 건. 예. 목욕은 뭐 얼마든지 시키셔도 돼요. 근데 가산되는 건 3,000원 주는 거는 주에 한 번밖에 안 준다. 예.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아까 4회까지 된다 그랬죠. 근데 월 5회 해가지고 했는데 주에 한 번 해도 월 5회는 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회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야간 보호기관 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보호기관 전신 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가 온수 샤워기, 목욕 의자 등에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한다. 2명이 해야 되는데 1항의 목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주야간 보호기관 전신 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 목욕 또는 세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몸 씻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해. 여기는 지금 2명이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네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몸 씻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씻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주야간 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제공일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하여야 합니다. 예. 비치 게시 다른 점 아시죠? 예. 비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게시는 이제 보이도록 이래 이제 보관해야 되고, 예, 그런 말입니다. 공사시간. 예, 요까지가 이제 주야간 보호 이제 업무 기준인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대충 이제 요 정도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서는 요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읽어보시고 요 외에도 다른 것도 이제 있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뭐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참 답답한 이 고시 보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항상 봐주셨으면 해요. 부담이 되면은 이게 사람이 좀 즐겨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너무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봐주시고, 제가 뭐 다른 지인분한테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너무 내용이 길고 너무 좀 어려운 그 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자를 부분에 이게 안 자르면 좀 이게 안 이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편집을 잘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보시다가 잠시 세워놨다가 다시 뭐 나중에 보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다 알면 진짜 천재죠.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영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고시만 보셔도 다 뭐 이해하시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가볍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